사극을 보다 보면 종종 등장하는 짠내나는 직업이 있죠. 바로 백정. 몇 년 전 저는 한 드라마를 보고 개 충격을 받았는데요. 헐, 돈 떼먹은 놈이 왜 또 큰 소리야? 아니,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건데? 도대체 백정들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까지 천대를 받아야 했던 걸까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조선시대 백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조선은 엄격한 계급사회였습니다. 그중 가장 낮은 계급인 천민에는 8천이라고 불리는 8개의 신분이 있었는데요. 노비, 승려, 무당, 광대, 상역군, 기생, 공장, 그리고 백정이었죠. 백정은 천민들 사이에서도 가장 아래에 있는 하층민으로 상상 이상의 차별을 받았습니다. 우선 일반 백성들과는 한 마을에 살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마을 외곽에 따로 모여 살면서 같은 백정들끼리만 혼인을 했는데요. 자연스럽게 백정의 신분은 자식들에게도 대물림되었죠. 또 백정들은 충, 인, 효와 같은 유교적 관념에서 좋다고 하는 한자를 이름에 넣을 수 없었습니다. 돌, 석, 피 등 당시 귀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한자만 이름에 사용할 수 있었죠. 나이가 많은 노인일지라도 백정이라면 어린아이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했고요. 양인에게는 먼저 말을 걸 수도 없어서 무릎을 꿇고 말할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옷을 입을 때도 한눈에 백정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페랭이 갓을 써야 했고요. 상투를 틀 수도 없었죠. 또 여자 백정은 비녀를 꽂을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마을 행사나 집회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혼례를 치를 때도 남들 다 타는 가마를 탈 수 없었죠. 심지어 죽어서는 상여를 타거나 묘지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에서 백정은 같은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았죠. 존재 자체가 그냥 극혐이었습니다. 일례로 순조 때 한 관리가 마을의 백정을 가엾게 여겨 혼례복을 빌려주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이 백정에게 옷을 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그 관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백정의 집을 부수고 관청에 고소까지 했는데요. 심지어 그 죄를 엄히 다스리지 않는다고 관아에 돌을 던지며 행패를 부렸다고 합니다. 와, 사람들 진짜 못됐다. 그렇다면 백정들은 왜 이토록 폭력적인 차별과 무시를 받아야 했던 걸까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백정은 조선시대 때 도축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교를 중시하는 조선사회에서 살생을 저지르고 험한 일을 하던 백정을 천하게 여긴 것이라 생각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오부도하지만 생각보다 조선인들이 백정을 극혐하게 된 데에는 그 역사적인 뿌리가 매우 깊습니다. 본래 백정을 부르던 명칭은 화척 혹은 양수척이었는데요. 이들은 고려시대 때 한반도로 흘러들어온 유목민의 후손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오거나 귀화한 북방 이민족이라는 것이죠. 아무튼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무리를 지어 떠돌아다녔는데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무를 채취하거나 사냥을 했고 동물의 가죽을 이용한 제품을 만들어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신과 생활 습관이 다르다 보니 일반 백성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는데요. 반면 그들끼리의 결속력은 강했죠. 이들은 사실상 국가의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먹고 살기 어려울 땐 무리를 지어 도적질을 하거나 사람을 해치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죠. 조선 초기 이 금쪽이들을 가만 놔둘 수 없었던 세종대왕은 이들을 양인으로 등업시켜 국가의 통제 아래 두려는 노력을 하기도 했는데요. 땅을 주면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도와주고 호적도 만들어주고 평민과 혼인해서 사이좋게 지내라며 다독였죠. 그리고 이때부터 이들을 화척이 아닌 일반 백성을 뜻하는 백정이라 부르도록 명했습니다. 하지만 오은영 쌤 뺨치는 각종대왕의 솔루션도 결국 실패하고 마는데요. 일단 일반 백성들은 백정과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습니다. 따라서 양인이 된 백정을 부려먹거나 괴롭히는 일이 잦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정들도 한 곳에 정착하여 생활하는 것을 어려워했습니다. 물론 정착을 한 백정들도 있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도축업에 종사했습니다. 유목민의 특성상 원래 사냥을 잘하기도 했고 고기를 먹는 것도 좋아했으니까요. 장점을 살린 거죠. 원래는 양인들 중에서도 도축업자가 꽤 많았는데요. 도축업에 종사하는 백정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혹여나 자신도 그들과 같은 부류로 보일까봐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그렇게 도축업자는 모두 백정이란 인식이 굳어지게 된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천한 존재였던 백정은 능력만 있으면 부자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소는 음식이기 이전에 중요한 노동력 중 하나였는데요. 따라서 국가의 허가를 받은 자만이 소를 도축할 수 있었죠. 하지만 소고기가 너무 먹고 싶었던 양반들은 몰래 백정에게 뒷돈을 주고 소를 잡아먹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게 다 검은 돈이다 보니 수입도 꽤 짭짤했죠. 하지만 백정들은 돈을 벌어도 쓸 곳이 없었습니다. 신분에 따라 옷차림과 지배 수준을 규제했기 때문인데요.
때문인데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집에 기와를 올릴 수 없었고 좋은 명조옷이나 가죽신도 신을 수 없었습니다. 와, 진짜 더럽고 치사하다. 또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 의무도 적었는데요. 이건 좀 좋은데? 이후 갑오개혁으로 신분제가 철폐되었지만 백정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했습니다. 백정의 자식이라는 이유로 혼인을 반대하기 일쑤였고 학교에서는 백정들과 함께 다닐 수 없다며 퇴학을 종용하기도 했죠. 또 후적에서는 백정의 이름 옆에 도부라고 표시한 후 붉은 점을 찍어 따로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막대한 부를 쌓은 백정의 자식들은 형평운동을 통해 신분을 벗어나려고 애쓰기도 했죠. 백정이란 신분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건 한국전쟁 이후로 추정되는데요. 전쟁으로 인해 백정들이 사는 마을이 사라지기도 했고 자본주의가 들어오면서 신분이 아닌 돈과 능력이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기 때문이죠. 아직도 극악무도한 살인자나 사이코패스 등 인간으로선 해선 안 될 짓을 한 사람들에게 인간 백정이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백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아무튼 저는 신분제가 없는 세상에 태어나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양 만두였습니다.